주말 사이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검찰 개혁의 방향, 논란의 중심이던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 대통령은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대한민국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 단도직 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인가? 수사 기소 분리가 지켜지겠는가? 논쟁적 지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중수청, 공소청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도 될까요? 정리가 됐다기보다도 예.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하시기 전에 당대표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좀 더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 좀 수기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주장들을 당이 수렴해갖고 수기해갖고 국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수사 구조가 어떤 것인지 그런 제도 개혁에 좀 건전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애초에 그 논란의 시작점이 법안이잖아요. 입법 예고안. 예,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많이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 부처 간의 논의가 됐었고 당연히 또 대통령실과도 긴밀한 협의 끝에 나온 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정부의 뜻이나 또 대통령의 뜻도 반영되어 있죠. 중수청은 지금 수사사법관을 도입하고 그래서 검사가 수사사법관이 되면 애초에 검찰개혁을 하려던 취지에 반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해요. 네.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그곳이 검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 있는 분들을 공식적으로 모집할 거기 때문에 공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밖에 제야의 많은 변호사들 또 검찰 경험이 없는 또 검사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또 법조인들도 참여할 것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이 꽤 됩니다. 이런 분들도 참여할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제2의 검찰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검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공소청은요, 그러면? 공소청은 기소를 하죠. 공소 유지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러면 사실상의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즉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선 공약과는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수사권의 핵심은 검사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수사할지 어떻게 수사를 개시할지에 대한 전권이 있었던 겁니다. 수사 개시권이거든요. 보안 수사에서는 보안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1차 수사기관들 경찰이든 국가수사본부든 중수청이든 1차 기관의 수사가 한 점 오류가 없는 무오류로 완결된다고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억울한 사람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만약 보안 수사란 이름으로 어쨌든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매우 제한적으로 그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두면 전 크게 남용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여러 비판이나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만큼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뭐 개인적으로 거의 한 39년 전에 처음 만나갖고 그래서 함께 해왔습니다. 예. 2017년도에 대통령 나가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정치를 계속 같이 해왔고 대통령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과 저는 검찰 개혁에 관련해갖고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늘 공유해왔기 때문에 절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일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포위돼 있어갖고 네.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가장 검찰의 피해를 본 분들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어느 분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분명하게 불가역적인 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는 좀 정부와 또 어떤 대통령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고요. 좀 국회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해갖고 네. 분명한 좀 대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제2의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중수청은 기소권도 영장 청구권도 없는 순수 수사기관, 검사만의 조직이 아니라 변호사, 경찰 출신 법조인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체하기 위한 장치이지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길게 가졌어, 기자회견. 아, 진짜 오래 하셨죠? 계속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10번 하면서 거의 한 3시간을 냈어요. 3시간 했어요. 맞아요. 아유, 그 정리하느라 아주 혼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많은 사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부분,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했는데 그걸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 편집 과정에서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곡되지 않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편집된 영상 이어폰을 껴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좀 여쭤보고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이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령을 지시하셨는데요.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더라고 보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분리해야지 당연히. 대원칙이죠.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그런데 이거를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하고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예, 어려운 거죠. 이거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당이 해라, 당이.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집한 거 왜곡은 없다고 보이시죠? 예,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편집하는데 워낙 길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좀 좁혀서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 가운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게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좀 허용되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참 이게 어렵다. 이걸 좀 논의해보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는 경우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직접 확인해 갖고 간단하게 확인하면 결정할 수 있는 걸 기관 대 기관으로 다시 사건을 보내서 이걸 확인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네. 뭐 공소시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질문. 네. 만약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예외 규정으로 둬서 주기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소청 검사들이 악의적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안 수사권을 활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건 안 되나요? 사건 송치 받은 그 시점 기준으로 시효가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는 거지. 그거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캐비넷에 처박아 놨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될 지점에 뭘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아니, 그 거죠.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공소시효가 거의 다 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왕왕 있어요. 아, 그래요?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예요? 아니, 검사들이 사건 배당을 받으면 네네네.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공소시효예요. 시효 놓치면 큰일 나거든. 네, 자기가 그렇겠죠. 사건 갖고 있다가 시효 네. 도과시켜버리면 기소도 못하면 큰일 나지. 그렇지. 예.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부터 체크한다고. 근데 가끔 묵은 사건들이 그러니까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참 지나서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송치되는 시점에 시효가 얼마 안 남아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없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권에 지금 행사되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보면은 좀 일단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보안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형사법에 네. 따라서. 근데 실제로는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는 그 빈도나 이 정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보안 수사권도 사실 현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고 네네. 다르게 얘기하면 반드시 보안 수사권이 검찰의 어떤 효율적인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이런 지점을 보면 돌아볼 지점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을 때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그 검찰 단계에서 공수청 단계에서 관계자들 뭐 피의자든 피해자든 관계자들을 불러서 면담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장치로
수사가 아닌 방식, 그러니까 보안 수사가 아닌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좀 일부 논의된 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께서 예를 든 공소시효라든지 또 구속기간이라든지 임박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이 정도는 열어둘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원칙과 외회를 분명히 한다라고 하고 그 예외가 원칙을 전도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의 어떤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고 네. 또 그 예외 사유가 정말 예외를 둬야 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를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돼. 다 전면적으로 보안 수사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원칙과 외회라고 한다면 그 예외, 예를 들면 지금 공소시효라든지 구속기간 임박 사유, 네. 근데 따져보면 공소시효나 구속기간이 임박했던 사건도 보안 수사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지 또는 검, 경 간의 사전 협의나 조율이라고 하는 수사기관 간, 공소기관 간의 협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방식으로는 사전에 조율하거나 협의할 수는 없는 거냐. 이런 방식으로 해법이 있다라고 하면 네. 얘는 최대한 없애는 게 맞잖아요. 원칙적으로. 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네. 보안수사권에서 가장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안수사권의 존치로 인해서 혹여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존치되고 따라옴으로 인해서 또 다른 향후의 어떤 역전된 상황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네. 검찰의 역사 속에서. 네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종합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늘 저희가 의총도 했고 잘 여당에서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이 미워서 검찰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 아니다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저는 동감하고요.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그 많은 권한이 무소불위로 행사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청, 경찰에 줘가지고 서로 간의 권력을 분립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그 부실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다른 논점인데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논점으로 잘못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사권을 보안수사권 수사권이죠. 네. 수사권을 검찰에 두는 한 공소청에 두는 한 수사기소 분리는 아닌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쁜 검사가 있다. 그래서 네. 나쁜 검사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행사하면 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이것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검사를 없애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거 이것이 검찰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지점은 충분히 보안 장치로 보완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계속해서 그 끝까지 줄이면서 이 보안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이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검찰 개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이 보안 사건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기소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소 대배심이라든가 영장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검찰개혁 국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보안 수사권 논쟁이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는 이 네네. 지점이 저는 안타깝다. 네. 보안 사건 논쟁은 지금 많은 책임 있는 분들이 총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께서 보안 사건은 없애는 게 맞다. 대통령께서도 원칙도 주지 않는 게 맞다. 검사들한테 이렇게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쟁에서 자주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보안 수사 여부가 아닙니다.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영장 청구권 이 모든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때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나왔는데 약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령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안 수사권이 전면 금지되면은 경찰에 이걸 보내고 가는데 이틀이 걸려서 끝나버린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예를 드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 그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던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께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는 왜곡된 보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 논의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는데 뭐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보안 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들었던 여러 실제 사례 중에 가장 발생할 확률이 없고 또 가장 그거를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은 게 보안수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안수사권 그 공소시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된 얘기를 언급하셨다는 것 자체가 보안수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게 이제 저로서는 위험하고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킥스 형사사법 전산망 요거 이제 킥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 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수사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일이라서 뭔가 그런 거를 사례로 대통령이 드셨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왜곡된 보고를 하는 쪽이 있다라는 점이 좀 걱정이 되고 달리 또 생각을 해보자면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검찰도 국가기관의 하나란 말이죠. 근데 그 국가기관의 하나가 그냥 악마화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어떤 것도 너희들은 하지 마 이런 식의 인식이 생긴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현재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듣기에 그런 말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볼 논점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그 뒤에 붙인 말로 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정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찌 보면은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가해자 집단을 그래 너네들의 올바른 의견이 있다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봐라.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도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건데 대통령께서 고충이 참 많으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어떻게 언급했냐면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을 줄 거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다고 분명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못 믿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좀 더 당에서 수기를 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는 게 낫다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까 제가 이제 가장 약한 고리를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어찌 보면 보안수사권을 주장하는 논거 중에 가장 약한 거라서 만약에 근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논거로 이거를 보안수사권을 인정하고 받아주게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거보다도 더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이 구속기간이 공소청으로 넘어오면 열흘밖에 안 주어지는데 그 열흘 안에 새로운 걸 발견하면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소시효보다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또 혹은 뭐 보안수사 요구를 남발하면서 핑퐁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그러면 공소기관이 보안수사 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로 이어질 가능성. 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경찰이 지금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받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최아무개라는 사람을 조사해서 자백한 걸로 해가지고 경찰이 보내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자백을 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 내가 불러다가 진짜로 자백한 건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아까 뭐 공소시효가 임박했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을 호도하고 현혹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물꼬를 트는 사례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이라는 걸 한 번도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을 때 제가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어쨌거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총리도 말씀하고 대통령도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예외라는 게 어째서 불가능한가? 왜 이거를 제도적으로 다 정비할 수 있고 왜 굳이 공소기관인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당이 들을 수 있고 확보할 수 있고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보안 수사권이 예외적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는 개혁 의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원칙이 작은 예외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 전 의원은 과거 검찰 권력이 역사적 경험을 들어 해당 발언이 개혁에 대한 반대가 아닌 원칙을 지키기 위한 내부의 경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